안녕하세요. 역사 속 그날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흔히 세종을 조선 최고의 성군이라 한다. 그래서 그의 삶은 찬사일색이다. 물론 그가 남긴 업적에 대한 말의 성찬이다. 그러다 보니 그도 한 남자로서 여인에게 매료되는 남자란 사실을 망각하기 십상이다. 사실 조선 왕 중에 세종, 이도만큼 못 말리는 사랑꾼도 없었는데 말이다. 그가 어떤 사랑꾼이었는지 그의 여성 평력을 알아보자. 그의 첫 여인은 물론 아내 소원왕후 심씨였다. 그런데 세종이 그녀를 아내로 맞이했을 땐 연정이 무엇인지 남녀의 우누지락이 무엇인지 모를 시기였다. 그가 장가가던 1408년 이도는 불과 12살 꼬마였다. 아내 심씨는 14살이었다. 여자 나이 14이면 연정이 무엇인지 어렴풋이 알만한 때였다. 사실 조선시대의 여자에게 14이란 나이는 매우 중요했다. 동양의학에서 사람의 생체시계에 논할 때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계산한다. 남자는 8년을 한 단위로 계산하고 여자는 7년을 한 단위로 계산한다. 이를테면 남자는 8살이면 인왕의 이치를 알게 되는데 이때부터 사물에 대한 이해력이 생긴다고 하여 대개 서당에 입학한다. 그래서 지금도 한국 나이로 8살에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조선시대의 왕세자의 송근간 입학례와 왕세자의 책봉식을 모두 8살에 한 것도 바로 이런 연유여서였다. 이에 비해 여자는 7살에 성에 눈뜨고 14살에 잉태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래서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도 나왔다. 그래서 여자 나이 14살에는 결혼을 생각하는 나이였고 연정을 하는 나이였단 말이 된다. 어쨌든 소원왕후는 결혼 당시 이미 연정을 알만한 나이였지만 세종 리도는 그런 것은 아직 안중에도 없는 시기였다. 결혼 당시 태종 제위 8년이었으니 이도는 왕자 신분이었다. 당시 사람들이 다 그랬듯 왕자들이 결혼할 땐 중매를 통했다. 왕자의 아내, 즉 군부인을 뽑을 땐 신부보다도 가문이 중요했다. 그래서 신부를 뽑는 것이 아니라 가문을 선택하는 구조였다. 이도의 아내 심씨도 그렇게 뽑혔다. 그는 혼인 당시 12살 철부지에 불과했다. 부모가 결혼하라고 하니 했을 뿐 연인에 대한 연조조차 품고 있지 않을 때였다. 결혼 후 그는 아내 군부인 심씨와 별탈 없이 잘 지냈다.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지도 않았다. 그리고 결혼 4년 만인 16살에 첫 딸 정소공주를 얻었다. 15살에 하폰례를 하고 바로 아이가 생겼다. 이른바 허니문 베이비였다. 세종의 첫 딸 정소공주도 오래 살지 못했다. 13살의 나이로 천연두를 이기지 못하고 사망했다. 하지만 세종과 아내 심씨는 정소공주를 포함하여 팔라미녀의 자녀를 얻었다. 그들 중 세종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심씨가 잉태한 자녀가 정소, 향, 유, 용, 삼남일녀였다. 그들 사남매를 얻었던 10년 동안 세종은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돌리지 않았다. 일편단심 아내뿐이었다. 세종은 1418년 8월에 태종으로부터 왕위를 계승했다. 하지만 즉위 후에도 부왕 태종의 그늘에 있었다. 태종은 상황으로 물러났으나 군권을 내주지 않았고 세종은 반쪽짜리 왕으로 지내야 했다. 그러던 차에 세종 부부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사건이 일어났다. 부왕 태종이 장인이자 영의정인 시몬과 그의 동생 심정을 죽이고 심씨 일가를 몰락시킨 것이었다. 심지어 장모 안씨는 노비 신세로 전락했다. 시몬이 여쪽으로 몰려 죽은 것은 강산인의 옥에서 비롯되었다. 아버지와 숙부가 옆쪽으로 몰리고 친정 어머니를 비롯한 형제들이 모두 노비가 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소원왕후 심씨는 곡기를 끊고 들어누웠다. 그런 상황에서 조정 대신들이 왕비를 폐위하라고 연희를 상소를 올렸다. 아버지가 역적으로 죽고 그 가수들이 모두 노비가 된 마당에 딸이 왕비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얘기였다. 하지만 세종은 이에 동조하지 않았다. 무언의 항변으로 부왕에게 맞섰다. 그저 죽을 결심으로 누운 아내 곁에 앉아있을 뿐이었다. 그래서 태종도 마음을 바꾸고
소원왕후를 찾아와 말했다. 왕비를 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니 염려 말고 일어나 밥을 먹도록 하라. 그 무렵에 충신들이 태종을 찾아와 왕비 심씨 폐위를 거론했다. 그러자 태종이 이렇게 말했다. 성민의 딸도 시집을 가면 친정가족에 연좌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심씨는 이미 왕비가 되었으니 어찌 감히 배출하겠는가. 경들의 말이 옳지 못한 것 같다. 아들 세종의 심정을 헤아린 태종의 조치였다. 그러면서 세종을 안심시키며 이렇게 말했다. 중전이 죄인의 딸인 까닭으로 바깥 사람들이 배출하자 하겠지만 이것이 어찌 법관들이 요청한 일이겠느냐. 이 무렵 자의정 박은이 병조에 나아가서 당상관들에게 이렇게 주장했다. 그의 아버지가 죄가 있으니 그의 딸이 마땅히 왕비로 있을 수 없다. 태종이 이 말을 듣고 유정현, 허조, 허지와 의정부 당상관을 모두 불러놓고 말했다. 서경의 형벌은 아들에게도 미치지 않는다 하였으니 하물며 딸에게 미치겠는가. 그 전에 민씨의 일도 또한 불충이 되었으나 그 당시에는 왕비를 패하고 새로 왕비를 맞아 세우자고 운운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데 지금은 어찌 이 지경에 이르렀느냐. 내가 전일에 가래색을 세우라고 명한 것은 빈과 인첩을 뽑으라고 한 것뿐이었다. 이렇게 해서 왕비를 새로 맞이하려던 가래색은 빈과 후궁을 맞이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소원왕후는 가까스로 배출의 위기를 넘겼다. 이는 세종이 끝까지 심씨의 배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과였다. 세종은 왕위에 오른 뒤에도 왕비 이외에는 다른 여인에게 눈길을 주지 않았다. 상황 태종의 눈을 의식한 행동이었다. 그만큼 부왕을 두려워했던 것인데 막상 태종이 죽고 3년상이 끝난 1424년부터 달라졌다. 그 시작은 홍시성을 가진 궁녀에게 빠진 뒤부터였다. 세종이 처음으로 여인에게 반하여 사랑에 빠진 셈이었는데 그녀에 대한 애정은 매우 깊었던 모양이었다. 소영홍 씨는 세종의 승은을 입었지만 자식을 낳지 못했다. 그래도 세종은 이후로도 10여 년 동안 소영홍 씨에 대한 애정을 이어갔다. 소영홍 씨 말고도 세종은 11명의 여인을 더 취했으니 후궁수도 아주 많은 편이었다. 그 여인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세종의 여인 편력을 알아보자. 우선 좀 특별한 경우부터 언급해본다. 세종의 후궁들의 명칭을 살피다 보면 다른 왕들에게서는 보지 못한 특별한 호칭들을 발견할 수 있다. 상침, 홍씨, 사기, 차씨, 상식, 황씨, 전참, 박씨가 바로 그들이다. 이들은 후궁의 칭호를 얻지 못하고 내명부, 상궁벼슬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심지어 상심, 송씨나 사기, 차씨는 옹주를 낳았는데도 후궁 접지를 받지 못하고 특별상궁으로 남아야 했다. 왜 그랬을까? 나인이 아닌 상궁이 승은이 입은 경우엔 후궁 접지를 내리지 않는 규정이 있었다. 궁녀는 대개 궁궐에 들어온 지 15년이 지나야 정식 나인이 되고 30년이 지나야 상궁이 될 수 있었다. 따라서 상궁은 적어도 나이가 30대 중반 이상이었다. 그 때문에 상궁은 시집을 가지 않았으나 처녀로 취급하지 않았고 그래서 상궁은 승은을 입어도 후궁 접지를 받지 못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규정을 만든 장본인이 세종이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자신이 그런 규정을 만들었으니 왕의 자손을 낳았다 해도 어쩔 수 없이 상궁의 신분을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이었다. 이를 놓고 보면 세종은 상당한 원칙주의자였다. 그렇다면 세종이 취한 상궁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을까? 우선 상침 송씨는 세종의 잠자리를 살피는 상궁이었다. 대개 왕들은 자기 주변의 상궁들을 잘 취하지 않는다. 상궁은 이미 나이가 많고 나름대로 그 분야의 전문가였다. 그런 전문가를 한 명 길러내는데 3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궁궐에선 귀한 존재이기도 했다. 조선의 왕들은 대개 그런 상궁들과 동침하는 법이 거의 없었다. 그런데 유독 세종은 상궁들을 많이 취했다. 이는 조선 왕 중에서도 아주 특이한 상황에 해당된다. 이런 일은 조선 왕 중에
누구도 행하지 않는 일이었다. 이 이외에 정식 후궁들의 이력도 좀 특이하다. 세종에게 한남군, 수충군, 영풍군 등의 세 아들을 낳아준 혜빈 양씨는 원래 세자향이 병을 돌보던 궁녀였다. 세자향이 아플 때 동궁을 드나들던 세종의 눈에 띄어 후궁이 되었다. 또 소원왕후 다음으로 자식을 많이 낳은 신빈 김씨는 원래 중궁전의 궁녀였다. 13살의 나이에 궁인으로 들어와 이제 막 정식 나인이 되어 중궁전에 배치되었는데 중궁전이 오가던 세종의 눈에 든 것이었다. 태종처럼 세종도 아내의 궁녀에게 눈독을 들인 꼴이다. 사실 이런 일은 왕비가 제일 싫어하는 일 중에 하나였다. 왕비 전의 궁녀는 왕비의 수종 노릇을 하므로 왕비도 매우 아끼는 존재였다. 이들 중 정식으로 간택을 거쳐 예식을 치르고 후궁이 된 사람은 귀인 박씨, 귀인 채씨 두 사람이다. 이 두 사람이 후궁의 채봉에 된 것은 1424년 10월 26일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식을 낳지 못했다. 간택이 되어 정식 후궁이 되었지만 세종의 사랑을 받지 못한 듯하다. 후궁이 되었을 때 그들을 공주로 불렀는데 귀인 박씨는 장이공주, 귀인 채씨는 명의공주라 하였다. 이렇게 세종의 여인을 살펴보면 세종은 말릴 수 없는 사랑꾼이었던 것 같다. 어쩌면 세종이 마흔 이후로 몸이 곧도로 사약해진데도 이런 성향이 영향을 미칠 게 아닐까 싶다. 타고난 사랑꾼인 세종에게 특별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어쩌면 세종의 뛰어난 인품에서 비롯되었는지 모를 일이었지만 그는 자신이 취한 여인을 버리는 일이 없었다. 역적이 딸이 된 아내도 자신에게 청탁을 하다가 혼쭐이 난 궁녀의 출신 후궁도 나이 먹고 이미 중년이 된 상궁의 출신도 절대 버리지 않았다. 또한 그는 여인들이 서로 시기하며 싸우는 일도 만들지 않았다. 요즘 말로 어정관리를 꽤 잘했던 모양이다. 여하튼 그는 여러모로 팔밤미인이었던 것은 분명하다.